생활 속 법률 히어로 이승우 변호사의 사건 파일. 안녕하세요. 이승우 변호사입니다. 각종 사건 사고에서 여러분을 구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열어볼 사건 파일은 이민제도 관련 내용입니다. 법무부는 올 상반기 이른바 출입국 이민관리청이 설치되면 예산 낭비 예방과 함께 신속한 정책 결정이 이뤄질 거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사건 파일 오늘은 이 모범적인 이민 제도를 가졌던 나라들의 구체적인 제도를 좀 보면서 이민 정책과 관련된 이 주요 선진 국가들의 성공과 실패, 또 우리와 비슷한 부분, 반면 교사로 삼아야 될 부분들은 뭘까라는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법무법인 법승 박다솜 변호사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네, 안녕하세요. 박다솜 변호사입니다. 네, 지난주였죠? 외국인 사법통역사들 여러분 모시고 집체교육 하셨죠? 아, 네, 그렇습니다. 몇 분이랑 같이 하셨습니까? 한 48인 정도 되시는 통역사 분들 계셨고, 그리고 이제 언어도 굉장히 다양한 언어를 사용하시는 통역사님들께서 많이 참석을 해주셨습니다. 네네. 뭐 여러 가지 이제 생각이 있으셨을 거고 경험도 좀 느끼셨을 것 같다 생각이 드는데 그건 나중에 한번 좀 여쭤보기로 하고요. 네. 자, 오늘 주제로 가볼까요? 이 법무부 장관 한동훈 장관이 이제 이민청 설립하겠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하면서 이제 해외 출장도 다녀온 바가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이제 이민을 바라보는 관점은 상당히 다양한 것 같고 각국 사정에 따라서도 상당히 다른 입장을 취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이 전반적인 내용 좀 한번 설명 좀 주시죠. 네, 맞습니다. 전 세계 잠재적 이민자 5명 중 1명이 희망 거주지로 꼽고 있는 대표적인 전통 이민국 미국은 최근 불법 체류자가 된 청소년의 추방을 유예해주는 제도인 다카가 불법이라고 판결했습니다. 반면 주변국인 캐나다에서는 이를 오히려 기회로 삼아서 유창한 언어를 구사하고 또 근로 능력을 갖춘 젊은이들을 수용하기 위해서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올해 초 우리 법무부 장관은 한국 내 체류 외국인과 관련한 문제의 컨트롤 타워를 담당할 출입국 이민관리청을 신설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네네. 특히 해외 기술 인재, 숙련 기능 인재, 과학기술 우수 인재의 유치를 위한 정책을 특별히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인재 중심으로 해서 숙련공, 숙련 인재, 기술 인재, 과학기술 우수 인재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겠다. 이게 이제 전체적으로 목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텐데,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 현황을 좀 알아봐야 될 거 아닌가요? 이민 관련된 우리나라의 국내 상황은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네, 최근 인구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주요 4대 도시의 합계 인구 증가율이 전국 평균보다 낮아져서 지방 경제 위기, 초고령 사회 진입 등 각종 사회적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네. 또 한편 2022년 12월을 기준으로 한국에 체류 중인 외국인이 총 인구의 5%에 가까워지면서 OECD 기준 다문화 다인종 국가에 편입되기 직전의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네. 자, 이제 해외 모범적인 이민 제도를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데 그거에 앞서서 이제 국내 이민 정책 우리도 이제 갖고 있지 않습니까? 네. 어떤 정책들이 있었고 또 최근에는 어떤 정책들을 도입하고 있는지 좀 설명을 해 주시죠. 네, 우리 법무부는 올해부터 국내에서 공부한 외국의 과학기술 우수 인재에 대해서 이분들이 학위를 취득한 이후에 한국에서 국적을 신속하게 취득해서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과학기술 우수 인재 영주 귀화 패스트 트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네네. 이 패스트 트랙이라는 것이 뭔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카이스트 등 이공계 특성화 기관에서 석박사 학위를 취득한 외국인의 경우에는 총장이 추천할 경우에는 거주 자격을 또 연구 경력, 실적 등이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영주권을 또 연구 실적이 우수하면 국적심의위원회를 거쳐서 대한민국 국적을 부여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네네. 한편 2020년경에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 정책본부 이민조사과에서는 국내 출생, 장기 불법 체류 아동에 대해서는 조건부 체류 자격을 부여하는 내용의 사업을 4년간만 한시적으로 추진했는데요. 예. 국내 출생 및 또 초중고 교육을 통해 한국인에 준하는 정체성을 형성한 불법 체류 아동에 대해서 강제적으로 추방하기보다는 우리 사회 구성원의 일원으로 포용함으로써 아동의 인권 보호와 국익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했습니다. 예.
이를 위해서 국내 출생 후 15년 이상 체류한 불법 체류 아동에게 성실한 학업 및 또 법질서 준수 등을 조건부로 중학교 및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에는 학습 자격을, 또 고등학교를 졸업한 경우에는 임시 체류 자격을 부여하고 대학 진학이나 취업에 있어서 체류 자격 요건에 부합할 경우에는 자격 변경을 허용하는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예. 그렇지만 이 경우에도 해당 아동의 부모는 법 위반에 대한 범칙금을 부과받은 후 한시적으로만 체류가 가능해서 아동 역시 성년에 도달한 경우에는 출국 조치됐습니다. 이거 관련해서 뭐 보충적인 의견이 드는 것 중에 하나가 초중고등학교를 정상적으로 다니게 되려면 여러 가지 학부모의 지원이 필요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불법 체류 상태에 있는 외국인 부모가 아이가 한국 학교를 다닐 수 있게끔 얼마큼 지원해 줄 수 있을지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좀 대안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네. 방금 말씀해 주셨던 바와 같은 현재의 제도 자체를 좀 보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회적인 또는 뭐 시민단체라든지 대안학교라든지 이런 정책들이 뒷받침이 되면 상당히 효과적인 형태로 프로그램이 전진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기는 하는데요. 자, 그러면 오늘 방송 이제 포인트로 잡고 해보려고 했던 우리가 보고 배우자라고 생각하는 해외 이민 정책 이 중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야기를 좀 해주시죠. 네, 이 부분이 아까 처음에 질문하셨던 부분에 대한 답이 될 것 같습니다. 2012년 버락 오바마 당시 대통령은 국토안보부 장관 행정명령으로 부모를 따라 미국에 온 16세 미만 청소년을 추방하지 않고 학교와 직장을 다닐 수 있게 보호해주는 프로그램인 불법 체류 청소년 추방 유예, 즉 다카 제도를 신설했습니다. 행정명령으로 이제 대통령령 같은 거군요. 네, 장관령. 그렇습니다. 예. 네, 그리고 지금까지 이러한 다카의 혜택을 본 사람이 80만 명 이상으로 네. 특히 수혜자 중에서 아시아권에서는 한국 출신이 6천 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예. 다만 이 역시도 수혜자들에게 2년마다 거주와 취업 허가를 갱신해주는 정도에 그쳤고 영주권과 시민권을 부여하는 수준에까지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네네. 한편 텍사스주 연방지방법원은 다카를 불법으로 판결하면서 정당한 허가 없이 미국에 들어온 이들을 추방을 대규모로 유예할 권한을 의회가 행정부에 부여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네네. 반면 초고령 사회에 맞게 노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으로 적극적인 이민 정책을 시행하는 국가들도 있는데요. 그중에 한 곳이 독일입니다. 네. 독일은 이민 요건 완화를 추진하면서 이주에 필요한 소득 수준을 낮추고 이주자가 시민권 획득까지 기다려야 하는 시간도 5년으로 줄이면서 이중 국적 제한을 해제하기까지 하는 등 외국인이 독일에서 보다 쉽게 공부하고 취업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으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다카 같은 제도를 폐지하면서 이 친이민 정책이 법원에 의해서 사실은 불법으로 선언되는 네. 이런 형태로 이제 폐쇄형으로 진행되고 있는 그런 기류가 강하다. 네, 라는 맞습니다. 것이고 독일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적극적으로 예전 같은 뭐 게르만 민족 이런 걸 강조했잖아요. 그러니까 네. 민족 국가에서 이제는 다문화 국가로 완전히 전환하겠다라는 뜻을 보이면서 여러 가지 제도를 완화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계속 네. 설명해 주시죠. 네, 맞습니다. 또 캐나다 역시도 외국인 고급 인력의 유치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가령 캐나다 대학 졸업 후 1년 이상 근무 시에는 영주권을 부여하는 형태의 경력 이민 제도, 그리고 미국 실리콘밸리 등 외국 벤처기업 창업주를 대상으로 영주권을 발급하는 창업 이민 제도가 그러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자, 오늘 이제 해외 모범적인 이민 제도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봤는데 미국은 모범적인 제도는 아니군요. 자, 마지막으로 관련해서 변호사님 법적으로 어떤 의견, 조언 같은 걸 좀 하나 주시죠. 네, 앞서 자주 언급이 됐던 캐나다는 대표적인 이민 선진국입니다. 네. 캐나다에서는 일명 모자이크 문화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는 이민자들이 각자 본국의 문화를 지키고 또 존중하면서 조화를 이루는 문화를 말합니다. 네네. 이러한 모자이크 이론은 문화와 정체성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다원주의적 접근 방법인데요. 각자 정체성과 특수성을 공적인 차원에서 보장하되 개인과 집단이 자유롭게 결사해서 법의 테두리 안에서 공존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네, 지금까지 박다솜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생활 속 법률 히어로 이승우 변호사였습니다. 내일도 사건에서 여러분들을 구해드릴 사건 파일 함께 열겠습니다.